천천히 고구려의 위기를 수습해가던 평원왕에게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걱정거리? 걱정거리? 완 정도 됐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평원왕의 하나뿐인 딸 평강공주였습니다. 왜요? 왜냐면 평강공주가요. 아이고 이거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맞아. 평강공주가 얼마나 잘 울었는지 온 백성인 평강공주를 울보공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동현 씨, 네.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울어 제낄 때 이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비법 하나 공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법이 있긴 있어요. 이 방법을 정말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뭔데요? 이 초콜릿 사탕이죠. 아. 이 정도 쓰면 안 되는데 어,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공공 장소에서는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사탕 뭐 이런 거 초콜릿 최고인데 아니면 요즘 휴대전화 보여주거나. 그게 최고죠. 근데 참 어렵죠. 사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평원왕은요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마다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우리 동현 씨가 사탕 초콜릿 내놓듯이 네. 평원왕은 이 방법을 썼습니다. 뭐죠?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평원왕은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때를 쓰는 공주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이죠. 어우, 그 효과가요 대단했습니다. 평강공주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도요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는 말만 들으면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는 거예요. 와.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평강공주는요 절대 온달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기억이 나죠? 동화를 읽었으니까요. 동화를 읽었구나. 네. 그렇죠. 역사여행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동화에 나와요,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역사서 삼국사기 열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삼국사기 열전 속 기록을 한번 보시죠. 평강왕의 어린 딸은 잘 울었다. 울고 많네요. 네, 삼국사기 열전에도요 평강공주는 눈물이 많은 공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록도 한번 보시죠. 너는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야겠구나. 야, 우리가 동화책에서 봤던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역사서 삼국사기 열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돼 있네. 똑같은데요? 교수님, 역사서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온달전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고구려에 대한 다른 기록들하고는 좀 이렇게 설화적인 요소가 많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 평양 지역에서 전승되는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이제 온달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보공주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한 바보 온달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록을 한번 보시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온달은요 하나뿐인 가족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항상 시장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고구려 전체에서 유명했나 봅니다. 근데 사실 저 행색만 봐서 바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니 요 안에 많은 게 있는 많은 게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 지금. 갔다 안 했거든. 뭔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이랑 저 사람들 많은 곳이 뭐야 시장이라 하면은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보라고 볼 수 없는데 하루에 1000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그냥 하루 계속. 종일 눈 떠서 맞아요. 해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쟤 바보네. 그럴 수 있죠. 교수님, 당시에는 한자로 적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저기 온달전에는 어리석을 우자, 우온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자는 뭐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뭐 우직하다, 고지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착하다, 온순하다 뭐 이런 의미도 이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저 바보 온달이라는 것이 도저히 공주와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었는데 한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바보가 공주 만나서 영웅이 되는 게 더 멋있겠다 해서 현대 사람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네. 그렇죠. 어쨌거나 기록은 이거니까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이 든 고구려의 대표 울보 평강공주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자란 16세 평강공주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 기쁜 소식. 결혼. 네, 맞습니다. 결혼 정년기였던 평강공주에게 혼담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왕실과 혼담을 주고받던 집안 대체 어딜까요? 좋은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상부 고씨. 자, 우선 성 앞에 붙은 상부. 상부는 뭘 것 같습니까? 높은. 좀 비슷했어요.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은요 5개 지역으로 구분했는데요. 이걸 오부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의 난다긴다 하는 권력을 쥔 상위 귀족들은요 오부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오부 중 하나가 바로 상부였던 겁니다. 집안이 좋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위 귀족 가운데서도 고씨성을 가진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 있을 겁니다. 누구? 설마 주 쪽인가요? 주가 들어가는. 어. 주몽. 성이 뭐예요? 고주몽.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맞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왕 주몽의 성이 바로 고씨였거든요. 딱 느낌이 오시죠, 지금? 왕가. 교수님, 그러면 상보고 씨는 왕족이었던 건가요? 고씨라고 해서 다 왕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으면 그 왕실의 성을 고씨 성을 하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씨만으로 왕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평강공주와 혼담이 오고 갔다는 것은 고구려 사회에 아주 유력한 명문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 평원왕이에요. 그럼 이 혼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너무 좋아요. 네, 무조건. 결혼해야죠. 네, 해야죠. 응. 평원왕은요 얼른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이 혼담 이야기를 듣더니 허럭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강공주가요? 네, 아버지한테 상부고 씨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라고 하니까 왜지? 이번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되셔서 한번 읽어주시죠.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부유한 생활이 보장된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뻥 차고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싫어했던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시키면은 울음을 그쳤잖아요. 네. 결혼하기 싫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지금 16살? 네. 네. 한 중3 정도거든요. 네. 중2 다음에 사춘기의 시작이 아닐까. 중산병.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진짜 그 반항하는 심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막 말 함부로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네. 다 기억하거든요. 자, 그렇게 평온왕은요 가슴에 천불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강공주를 설득을 합니다.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한 말이다. 너와 온달을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 이제 마음을 돌렸을까요? 네. 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오. 당치도 않습니다.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와. 평강공주는 한 나라의 왕이 지키지도 않는 말을 했냐면서 아버지 평온왕의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공주께서 출궁을 아뢰고자 왔사옵니다. 해감이 실상을 하였는가? 왕실에 공주 따위는 없다. 자, 그렇게 평생을 자란 궁궐을 떠나 밖으로 나가게 된 평강공주. 자, 그런데 이때 평강공주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분노한 평강공주가 향한 곳. 향한 곳이요? 네, 와 설마. 바보 온달. 맞습니다. 바로 온달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 아 진짜로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속한 게 아닐까요? 뭐 어디 만나기로. 아, 시나리오를 짜고서 아니, 이렇게. 지금 바보 온달을 본 적도 없어. 근데 꺼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난 거 아니야? 비밀연애 중인 거 같은데. 아니면 계속 너무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바보 온달 데리고 간 거지 한 번. 너 진짜 울면 여기 얘랑 결혼시킬 거야 했는데 그때 반한 거야 사실. 아까 그 동상도 조금 멋있었거든요. 아, 동상. 네. 그 멋졌다니까요.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의 집을 찾아낸 평강공주는 깜짝 놀라고 합니다. 왜요? 평강공주는 살아생전 그렇게 낡은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오. 야 이거 약간 드라마인데? 평강공주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온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달의 집엔 온달이 없었어요. 온달의 집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온달의 늙은 어머니만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야. 평강공주는요 예의를 갖추고 온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달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너무 직진이다. 온달 어머니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평강공주가 귀한 신분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맞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촉감 이런 걸로. 그렇죠. 향도 다르니까. 제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해서 귀한 분과 가까이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의 청을 거절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긴 온달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산과 숲으로 누름나무 껍질을 가지러 간 듯한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달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구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죽을 끓여 먹으려고 산에 간 거예요. 아마도 평강공주는 온달이 이렇게까지 가난한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인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인가? 사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와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서 아니, 사실 듣고 일반적일 것 싶어요. 같아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온달 어머니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는요, 또 불이 나게 어딘가로 향해 갑니다. 또 바로 온달이 올라갔다는 산이었습니다. 평강공주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온달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호랑이 비슷한데. 산에 오른 평강공주는 곧 꾀죄죄한 모습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잔뜩 짊어진 온달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달에게 다가가 첫 마디를 뱉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평강공주의 청혼을 들은 온달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문제다. 평강공주의 청혼을 들은 온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 반응? 정답. 정답.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바보 온달은 네.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갑시다. 뭐 이렇게 오다. 정답. 정답. 고마워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오다. 내용이 있겠죠. 뭐 해야 되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산속에서 나타나서 결혼해 주세요. 아무도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은요. 그런데 결혼해 주세요.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나 진짜 정답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뭔데요? 이거 정답. 정답. 아니 귀신인가? 정답. 이렇게 생각 이 똑같이 하네. 생각했는데. 아니, 나 진짜 똑같아. 귀신. 아니, 내가 얘기를 했었어. 당시 온달이 한 말 삼국사기 열전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여자가 마땅히 할 행동이 아니니 분명 사람이 아니고 여우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한눈에 봐도 귀한 신분의 어여쁜 여인이 어둑어둑한 산길에서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대뜸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귀신이죠. 맞습니다. 온달의 입장에서 평강공주는 이상한 사람 혹은 남자를 홀려 간을 빼먹는 여우 귀신, 즉 구미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온달은 지게를 벗어 던지고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요, 평강공주를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온달의 어머니는 옆에서 서로 신분이 맞지 않아요. 평강공주를 극구 사양합니다. 결국 그날 평강공주는요,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니요? 네. 자, 바로 지금의 현관문과 같은 살인문입니다. 살인문. 네. 결국 평강공주는요, 온달의 집 이 살인문 앞, 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평강공주라면 이 흙바닥에 누우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유. 아니 아버지한테 잠깐 되돌아봤어요 하고 그냥 돌아갈까. 그냥 다른 친구도 장난치기를 한번 쳐봤어요. 그리고 뭐 바보 온달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평강공주는 자신의 이 기구한 처지에 눈물 지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진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평강공주는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직도 안 감겨? 왜 이래? 평강공주가 온달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온달에게 다시 청혼을 한 겁니다. 자, 여원 씨가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읽어주시죠. 뭐지?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우와. 예. 서로 마음만 통하면 재물이 많든 적든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아 근데 멋있는데요? 평강공주의 이 적극적인 청원 공세에 결국 온달 마음을 돌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고구려에서 여성이 먼저 이렇게 청혼하는 일이 좀 있었나요? 당시 고구려에서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그래서 또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평강공주의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고구려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구려 초기 기록입니다만 아마 서옥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처갓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 이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나서서 청혼을 하는 이런 사례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고구려의 소문난 바보였던 온달과 고구려의 대표 울보 평강공주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